그 느림의 철학을 갖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시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. 그런 분들은 뭐 마음이 좀 여유가 있겠지만 뭔가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던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자연이 좋다, 나도 자연 속에 살아볼까 이렇게 하고 막무가내로 기초를 하신 분들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지리산 스토리입니다. 은퇴 후에 기농기촌을 생각하신다면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. 요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은퇴를 하셨다거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 자체가 사업성이 위기가 온다거나 했을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하거나 조기 퇴직을 하시거나 하고 바로바로 그냥 준비 없이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.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더 큰 낭패를 올 수가 있어요. 기농기촌이라는 게 완전히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. 도시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완전히 180도가 달라요. 뭐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준비하는 과정이 왜 10년이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예산을 갖고 기농기촌을 딱 해서 계획도 없이 뭔가를 펼치려고 무모하게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쏟아붓다 보면 농촌에서는 어떤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바로바로 매달 어떤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고 계속 채무가 생기고 늘어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다 잃고 도시로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주변에 이제 오도이촌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걸 하셔도 되고요. 작은 텃밭, 최소한 10평 이상, 한 20평 정도의 텃밭 정도는 기농을 하신다면은 경험을 쌓아봐야 됩니다. 농작물을 키워보시고 실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작은 텃밭에서 재배부터 경험을 쌓고 작물을 좀 키우면서 그 어려움, 애로사항 이런 걸 좀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셔야 돼요. 기후나 토질, 일조량, 그다음 자연재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농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작은 텃밭에서 농사가 어떤 거라는 거를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좀 기촌, 기농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농 예정 지역을 좀 선정을 하셨거나 정착지를 선정을 하셨으면 지자체나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기농 관련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,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내서 가서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 강사 때 궁금한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.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기농기촌 관련 동호회라든가 활동을 먼저 하시면서 농촌의 생활이 어떤지 갑질이나 텃세 뭐 그런 관련 부분도 또 숙지를 하시고, 그래서 이 기농을 하실 때는 기농 관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. 본인의 그 정착지의 토질이나 환경도 많이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. 열정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.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요. 또 농기계 같은 것도 다루는 공부도 하셔야 되고, 중고구시로 땅만 사갖고 뭐 농사를 지면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. FTA를 가입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농산물들이 엄청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신품종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해서 독자적으로 이거는 나만 키울 수 있는 거야 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흔히 아는 상추니, 배추니, 토마토니 막 이런 가지니, 고추니 이런 걸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사로만 꼭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새로운 농작물이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나온 농작물들 중에서도 제품이 좋거나 농산물의 품질이 좋은 거를 판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를 2차나 3차로 가공을 해서 또 판매하는, 이쁘게 포장을 한다거나 SNS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, 틱톡 그런 걸 통해서 물건을 잘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본인이 농사를 꼭 굳이 안 짓더라도 본인이 짓는 농사의 양이, 작물이 보통 뭐 500평, 1000평밖에 안 되는데도 농작물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. 그럼 뭐 이곳에 들어오면 영농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작목반이라는 것도 있고,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작목반이 있으면 본인 거 아니래도 같은 그 지역의 특산물에 같은 토양에 같은 그 농사 기법으로 똑같이 나오는 딸기이기 때문에, 물론 뭐 상중하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의 것도 팔 수 있는 활동을 하셔도 기농기촌을 하시면서 농사를 안 짓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. 기농보다는 기촌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여유 없이 기촌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나는 생산성 있는 걸 해야 된다. 그런 분들은 SNS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통신 판매도 있고요. 상품을 팔 수 있는
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교육도 있습니다. 각 지자체에서 해요. 그런 걸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? 예를 들어서 내가 호두를 판매하고 싶다? 밤을 판매하고 싶다. 고구마를 판매하고 싶다. 닥치는 대로 다 판매하고 싶다. 했을 때 이 선구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선별을 할 수 있는, 이런 게 진짜 좋은 제품이다.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? 그렇게 생산성을 창출해서 기촌에서도 먹고 살면서 자연 속에서 동화되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도, 연금이나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하게 어디서 부수입이 없는 분들, 그렇게 해서 기촌했는데 농사는 난 너무 체력적으로 안 맞아. 너무 힘들어. 머리로 먹고 살 거야.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 거야 하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잘 찾으셔야 돼요. 생산물을 갖고 재가공을 한다거나 품질을 좀 극대화시켜서 더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겠고.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분들이 결국 아예 직거래 손님이 됩니다.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. 뭐 여유가 많아서 들어오셔서 시골의 사람들은 뭐 안 먹나? 치킨집에서 나는 먹고 살 거야. 나 피자집 할 거야. 나 시골 사람들도 파스타 먹겠지. 나 파스타 가게 한번 해볼 거야. 아니면 외부의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서비스업 계통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지역의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교통의 유동량, 관광지를 선회하는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셔서 들어와서 어떤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거지,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은, 찾아오기 힘든 곳에서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. 만약에 경제성을 따진다면 일당일 안 나가실 거면 빵집이라도 하고 싶다, 뭐라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.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뭘 합니까? 국어를 해도 사람이 없으면 100원짜리 하나 안 생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지리산 살고 있지만 난 지리산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지리산에 최소한에 몇백 번은 와보셔야 돼요. 구석구석 다 다녀보셔야 되고,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을 회관에 가서 할머니들 모여있는 데 가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, 제가 이 마을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머니 이 마을에 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? 땅이 싼 데가 없을까요?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정보를 습득하시는 거예요. 꼭 그걸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, 거기서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하다 보면 갑질이 있는지, 텃세가 있는지, 여기서 어떤 농산물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는지, 여기서 어떤 기농기촌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어우러져서 잘하고 잘 사는지 하는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본인의 정착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민을 가더라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 기농기촌은 이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른 환경, 다른 습관, 다른 생활 방식, 그런 것처럼 이민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가족의 동의를 전체 얻어서 가족들끼리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. 남 쓰는 것보다 가족이 하는 게 더 강력하죠. 돈독하고 믿음도 가고. 기농기촌 관련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셔도 제가 전화상으로는 멘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기농기촌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쉽지 않다,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.